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HSK 4급 오늘의 가외로 새로 찾아온 해커스 중국어 HSK 4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HSK 시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어휘. 어휘가 제일 중요하죠. 어휘가 안 되면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휘만 열심히 암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은 이러한 어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쓰기편을 오쌤이 준비했습니다. 중국어는 수러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곧 가장 기초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로라는 기초를 먼저 잡고 어휘의 양을 늘려가면서 공부하시면 학습 효과를 몇 배로 높일 수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쓰기 제1부분에 4개에서 5개의 어휘 배열 문제를 총 5문항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 오늘은 형용사 수러문과 그리고 동사 수러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이다, 시, 뭔가를 가지고 있다, 요, 어느 장소에 있다, 자에 관련된 동사 수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부터 한 문항당 1분, 5문항이니까 5분간 영상을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다 풀고 영상을 재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现在开始. 여러분, 문제 어떠셨어요? 오늘은 쌤이 가장 기본인 문제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오쌤이랑 같이 풀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4개에서 5개의 제시어가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하세요. 해석은 나중에 20% 정도. 그러면 주어진 제시어에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냐? 품사. 품사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어진 제시어의 품사를 파악하십시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쩐 나왔어요. 쩐 뒤에 누구 나와야 돼요? 형용사 나와야 돼요. 쩐은 정도부사니까 이렇게 호응. 자, 중국 공부 모르시면 안 돼요. 무술이죠. 이런 단어는 여러분께서 꼭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자, 하이즈먼은 아이들이고, 자, 칭찬 역시 이런 게 4급 필수 어휘입니다. 훌륭하다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칭찬 나왔어요. 자, 이런 제시어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왜? 단서가 있거든요. 더는 선생님이 시험에 200% 나온다고 하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명사 호응한다 이렇게 호응할 수 있는 제시어들을 마킹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형용사와 동사가 문장상에서 수로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수로 자리에 뭐 넣을까요? 칭차이 이거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먼저 주어 먼저 잡는데 안 돼요. 수로 먼저 딱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훌륭합니까? 아이들이 훌륭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 무술이나 콘서트나 시합이나 이런 것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요 아이하고 호응할 수 있는 게 중국어 공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수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가 성분이에요. 중국 무술이 훌륭했는데 형용사 단독으로 못 쓰니까 그 앞에 정도부사 넣어주면 되고 주어를 꾸며주는 성분 뭐라고 해요? 명사를 꾸며주는 성분? 관형어. 그래서 이렇게 주술만 있으면 주어를 꾸며주는 관형어, 주어를 꾸며주는 부사어만 딱 넣어주고 문장 마무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관형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 단어 몰라.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알면 더 좋겠죠. 공연하다, 비아오옌이에요. 누가 공연해요? 공연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공연을 하는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관형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또 주술의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형어 형태를 이용해서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아이들이 공연하는 중국 무술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징차이는요, 선생님이 지금 쓰기 제1부분 문제 가지고 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쓰기 제2부분에 활용이 됩니다. 훌륭하다가 진짜 많이 나와요. 한 번은 시험에 경기가 훌륭하다가 나왔었어요.
그럼 여기다 뭐만 딱 바꿔주면 되겠다. 이번 경기가 这次比赛真精彩.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문장들을 많이 외우십시오. 쓰기 제1부분의 문장을 많이 외우십시오. 그러면 바로 어디 활용할 수 있다? 쓰기 제2부분에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십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내가 타이 그 뒤에 있는 제시어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몰라요. 근데 힌트가 있어요. 타이 나오면 누구와 호응할 수 있어요? 형용사 러. 그래서 이 타이 형용사 러. 그럼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되겠다? 형용사. 그럼 형용사가 수로가 될 수 있구나. 근데 이 어휘를 모르면 안 되니까 맛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수완 이거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실해요. 타이, 수완러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로 나왔습니다. 그럼 뭐 잡아주시면 돼요? 또 주어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 호응할 수 있는 게 뭐죠? 포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 발음 한번 읽어보세요. 포도 발음 너무 유사해요. 부타어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단어 이렇게 재밌게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포도가 너무 실해요. 그래서 수로 먼저 잡아야지만 주어가 나올 수 있고 아까 그랬죠. 형용사 수로문은 주어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관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산, 你买的葡萄太酸了. 우리 지필 시험 보신 학우님들 중국식의 마침표 점 찍어주셔야 돼요. 속이 비어있는 점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산 포도가 너무 쉽니다. 이 수완도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쓰기 제2부분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셔야 될 형용사 수로에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어휘 칭차이, 그 다음에 쓰다, 시다 이런 것도 꼭 외우셔야 돼요. 수완 이런 제시어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잡지, 자질입니다. 자, 这是 여러분 동사 중에 실이라는 동사는 꼭 한 문항씩 나와요. 그래서 이게 주어고 실이 동사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 권이 나왔어요. 2번. 번 나오면 그 뒤에 누구 연결해 줘야 될까요? 명사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은요. 일반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실이 나왔기 때문에 쉽지만 이 단어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예요. 많은 학우님들께서 이런 어휘들을 몰라서 많이 틀리시거든요. 꽈뉘는요. 개사예요. 개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명사나 대명사가 나와서 개사구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꽈뉘 뒤에 나오는 명사를 여러분께서 잡아주셔야 돼요. 명사 체크하시고 자 역시 사급 어휘 여러분 인터넷 모르시면 안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互联网 이런 것들. 자 여러분 과거에는요. 기술이란 단어가 쓰기 제1부분에 안 나왔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이 나와요. 기술도 한번 읽어봐봐요. 기술, 지수 너무 비슷하죠? 이렇게 그래서 인터넷 기술이에요. 互联网 지수 자 더 나왔어요. 또 나오죠. 1번에도 더 나오고 2번에도 더 나오고 3번에도 더 나오네요. 더 뒤에 무조건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동사 수로문 나왔어요. 이다, 시 이미 주어하고 수로랑 같이 붙어져 있으니까 좀 쉽죠. 그런데 这是 목적어 누구밖에 없어요? 잡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먼저 주술목 뼈대를 먼저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3번 문제 역시 목적어를 꾸며주는 누구? 더가 있겠죠. 그러면 더 있으니까 목적어 앞에 더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한 권에 2번 적어주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꽈뉘 뒤에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명사. 그 명사가 뭡니까? 더랑 같이 붙어져 있으니까 쉬웠을 거예요. 인터넷 기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중국어로 읽어보세요. 互联网 지수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예요?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관용어로 선생님이 다음번에도 한번 해드릴 텐데 관용어의 어수는 이래요. 수사, 양사, 수식어, 더, 명사. 더를 써야 되는 게 바로 목적어 앞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관용어의 어수는 수사, 양사, 수식어, 더, 명사 이런 거 알고 하시면 좋겠죠. 시험에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술목 잡으시고요. 이것은 잡지인데 한 권의 잡지인데 무엇에 관한 한 권의 잡지입니까? 인터넷 기술에 관한 잡지입니다.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这是一本关于互联网技术的杂志 이렇게 어순별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서는 이 꽈뉘 이 섹션 되게 많이 틀리시니까 꼭 주의해서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난이도 중 정도 꽈뉘가 있기 때문에 꽈뉘가 없었으면 난이도 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잊지 마세요. 是 동사 수러문은 반드시 나옵니다. 또 우리 오늘 세 번째로 是 암기하셨네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도 나옵니다. 자, 요 나왔고 이래요. 주어하고 수어가 같이 붙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수어랑 목적어가 같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 풀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페이지 쪽수를 나타내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가 있대요. 이미 수어와 목적어가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가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 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까? 뭐가 8페이지가 있는지 주어 자리에 명사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 단어 모를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총괄서라고 합니다. 듣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꼭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종지에입니다. 자, 일단은 뭐예요? 총괄, 보고서 같은 류이기 때문에 명사예요. 자, 20 그렇습니다. 20 여러분들은 20 모두 합쳐서라는 건 아는데 품사를 모르시더라고요. 품사 부사예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요? 주어와 수어 앞에 딱 들어가야 되겠죠. 주어와 수어 앞에 위치가 딱 정해져 있네. 이렇게 마땅히 들어가야 될 자리에만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합쳐서 8페이지가 있대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 这篇 여러분 피엔이 뭐예요? 문장을 한 편, 두 편 세는 단위예요. 오셈은요, 여러분들한테 꼭 이거 외우라고 시켜요. 이 문장이라고 했을 때 这篇 원장 이거 덩어리로 시키거든요. 외우도록. 그러면 원장 대신에 이 문제 뭐로 나왔으니까 종지에 이런 거예요. 단어만 고작 바뀌는 수준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기출 문제를 100%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장 자리에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총괄 보고서, 총괄서, 종지에 그리고 주어를 꾸며주는 관형어 들어갔습니다. 이 한 편의 총괄 보고서가 모두 몇 페이지가 있대요? 8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수어, 목적어, 종지에, 이어, 빠에 그런데 관형어 들어갔고 수어를 꾸며주는 성분 이거 모르시면 아직 사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부사어. 그래서 이 한편의 총괄서가 모두 8페이지가 있습니다. 这篇总结一共有8页라고 요로 이루어진 역시 동사 수러문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여러분 입구 한번 읽어보세요. 入口 선생님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入口는 난이도 하예요. 그런데 한 번은 시험에 여러분 이런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추라는 단어로서 어떠한 장소, 곳을 나타내요. 그래서 입구, 入口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조금 어렵다는 거 참고해 주셔야 돼요. 자, 마 나왔으니까 지금까지는 다 평서문이었어요. 그런데 마 나오면 의문문이잖아요. 이렇게 물음표로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자, 在前面 여러분 在는요. 지금 제시어 4개 보니까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이 없어요. 在가 뭐라는 거죠?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사일 때, 이 在가 동사일 때 무조건 목적어는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뭡니까? 이미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요 바에 술목이 같이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지혜미에도 동사와 목적어의 술목의 구조로 같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 어순배열 하시기가 쉬우시겠죠. 그래서 앞쪽에 있어요. 在前面嘛. 근데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제시어 모릅니다. 모른다고 칩시다. 더가 있어요. 더 나왔으니까 그대는 누구? 명사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명사 아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입구. 그래서 入口在前面嘛. 입구가 앞쪽에 있습니까? 그런데 관형어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단어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시어는요. 듣기 시험에 많이 나와요. 해양관 뭘 것 같아요? 아쿠아리움. 그래서 하양관 이런 것들도 듣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읽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해양관, 아쿠아리움, 하양관. 그래서 결론은요. 아쿠아리움의 입구가 앞에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양관的入口在前面嘛. 海洋馆的入口在前面마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쌤하고 간단한 우리 강의를 통해서 5개 어휘를 외우셨어요. 첫 번째 훌륭하다, 쓰기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징찰, 그 다음에 시다, 수안, 그리고 3대 동사 이다, 시, 어디에 있다, 요, 어느 장소에 있다, 在. 이 5개의 형용사 수러문과 동사 수러문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어보니 수로를 가장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므로 단어는 동사 수러문과 형용사 수러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동사, 명사, 명사, 형용사 이런 짝꿍의 형태로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단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우리 이런 학우님들께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영상 위에 나오는 링크를 타고 해커스 중국어 무료 강의 자료란에 HSK 급수별 필수 어휘와 단어를 무료로 공부할 수 있으세요. 한번 꼭 들어가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HSK 오늘의 가외 쓰기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셈은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기본 동사 수러문과 주술 수러문, 명사 수러문 동일하게 5문항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大家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4급 오늘의 가외의 옴경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형용사 수러문과 동사 수러문 是, 有, 在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기본 동사 수러문, 주술 수러문, 명사 수러문 5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쓰기 제1부분에서는 수로의 4가지의 유형이 골고루 출제되니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HSK 과외 영상을 통해서 꿀팁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선 문제를 한번 볼까요? 총 5분간 영상을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문제를 다 풀고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现在开始 오늘 문제는 어떠셨나요? 문제 난이도가 어렵게 느끼셨나요? 네, 한 2문제 정도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오쌤이랑 같이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5문항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을 받았어요. 쓰기 제1부분은 한 문항당 6점입니다. 점수를 100점을 모르셔서 쌤한테 질문하셨고 쓰기 제2부분은 8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100점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쓰기 제1부분은 6점인데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만 틀리더라도 그냥 마이너스 6점이에요.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풀이해 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부분 점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8점 우리 장문은 부분 점수 있으니까 여러분 최대한 좋은 문장들,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문장들 많이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1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더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누구를 꾸며준다? 그 뒤에 무조건 연습하세요. 명사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보통 메이오가 나오면 그냥 없다인데 아니요. 2가지로 사고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동사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우리 부정부사이냐. 부정부사일 때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 뒤에 수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유일하게 수로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 아이가 수로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다른 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부정부사로 쓰인다. 이런 개념들 이런 것에서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단서가 나왔네요. 收到가 뭐죠, 여러분? 직접 받을 때. 내가 어떤 걸 직접 받을 때. 따오가 들어갔으니까 결과보로서 받았겠죠. 자, 꽁스 나왔습니다. 자, 초안젠 명사네요. 자, 그럼 주술목 잡아보세요. 직접 받았어요. 收到. 그런데 내가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 메이오는 동사 앞에서 뭐하지 못했다. 과거에 대한 부정부사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내가 받지 못했습니다. 我没有收到. 무엇을 받지 못했습니까? 술목 잡으셔야 되겠죠. 팩스를요. 주안전. 여러분 이거 은근히 쉬운 문제인데 되게 실수를 많이 하세요. 왜? father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송한 팩스. 그런데 항상 누가 발송했는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收到 뒤에 공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회사가 발송한 팩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팩스를 보내다는 파传真이에요. 이렇게만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회사가 발송한 팩스 개념 너무 중요합니다. 我没有收到公司发的传真.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사소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할 수 있으니 꼭 개념 잡아주셔야 돼요. 자, 2번 문제 보실게요. 이밍 나왔으니까 그대는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호응할 수 있는 거 같이 묶어주셔야 돼요. 자, 이징. 여러분 이징은 이미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세요. 품사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이징은 부사예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부사니까 당연히 위치 어디? 주어 뒤 술 앞에 들어가야 되겠고 우리 명사 뒤에 러가 있어요. 여러분 명사 뒤에 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므로 바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은 학원 강의할 때 정웨이 동사는 어떻게 웨이라고 시키냐면 직업군이 나와요. 시험에. 변호사가 됐든 뭐 여행 가이드가 됐든 경찰 기자가 됐든 이런 제셔가 나오면 직업이 나오면 무조건 정웨이를 써줘라. 호응구조. 역시 술목의 호응구조고 두 번째 정웨이는 거의 대다수가 정식적으로 되다 이 단어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단어 외우실 때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요. 같이 쓸 수 있는 어휘들이랑 같이 외우세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되다. 정식 정웨이 바로 어느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수로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되다. 정식 정웨이 수로 자리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정식적으로 될까요? 그러면 주체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가 정식적으로 됩니다. 무엇이 되었을까요? 문장제 끝에 러가 있는 바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죠.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박사가 되었어요. 他正式成为博士了. 정식적으로 박사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땅히 들어가야 될 자리, 부사어, 마땅히 들어가야 될 자리.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자리에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로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수로가 나와야지만이 주어와 목적어가 나오고 이런 뼈대를 잘 잡아주셔야지만이 부사의 위치는 주어 뒤 수로 앞이요. 이밍 뒤에는 명사 나와 있으니까 관용으로 쓰인다. 이런 개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미 정식적으로 한 명의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他已经正式成为一名博士了.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 문제를 그냥 가지고 왔겠어요? 아니요. 조금 전에 봤던 1번도 마찬가지예요. 팩스를 보내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1번 답안을 외워놓으셨다가 우리 쓰기제 이 부분에 활용하세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직업군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미 정식적으로 한 명의 직업이 되었다. 뭐만 바꿔주면 돼요? 목적어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직업군은 여러분께서 따로 외워오셨다가 직업이 나오면 어떻게? 정식 정웨이를 응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3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혜유예 자체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절약하다란 말이에요. 자, 지혜유예 어떻게 외우셔야 될까요? 술목의 구조로서 물 사용하는 것을 절약하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지혜유예 용수이. 자, 더 또 나왔어요. 더는 그냥 2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는 누구 나와야 된다? 명사 나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야오가 나왔어요. 맞아요. 조동사나 부사가 있으니까 이 어휘가 수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외우셔야 돼요. 동사 위주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기르다, 양성하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양청 이렇게요. 양청은 정말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쓰기제 이 부분에 나오는 문제들만 골라서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양청은 또 누구랑 같이 외우셔야 될까요? 좋은 습관을 기르다. 이게 짝꿍이에요. 그래서 수로 자리에 길러야만 해요. 야, 양청 넣어주셔야 돼요. 무엇을 길러야 되는데요? 좋은 습관을요. 목적어 딱 나와야 돼요. 자, 그것의 주체는 누구 있습니까? 모두. 그렇죠. 주어 자리에 따지야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너무 쉽죠?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있어요? 더가 있어요. 사실 맞아요. 더는 주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20% 해석이 필요한데 물을 사용하는 것을 절약하는 모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앞에 들어가야 되겠다? 목적어 앞에 들어가야 돼서 물을 사용하는
물을 사용하는 것을 절약하는 좋은 습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물 사용하는 것을 절약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역시 술목 구조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쌤이 너무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양청하오 시관을 안 가르쳐드리면 잘 안 해오세요. 자, 한 여자가 일기를 쓰고 있어요. 일기 쓰면 일기가 르지가 나와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넣어줘야 된다? 모두가 일기 쓰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 이런 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드리는 이런 모범 답안을 많이 외워놓으셨다가 어디에 활용해 주셔야 돼요? 쓰기 제2 부분에 활용해 주셔야 돼요. 팁! 뭐만 바꿔주면 돼요? 관형어만 바꿔줄 수 있도록 공부하십시오. 역시 술목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 한번 읽어보실게요. 모두가 물 사용하는 것을 절약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며 일기 쓰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大家要养成节约用水的好习惯 혹은 大家要养成写日记的好习惯 이런 술목의 구조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4번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차가 막히다. 두처 모르시면 안 돼요. 차가 막히다. 자, 가오수 공루 이건 듣기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 못 적어도 되지만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고속도로, 가오수 공루 그래서 공부하실 때 병음을 적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들도 필요하십니다. 가오수 공루 더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역시 명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팁 하나 알려드렸죠? 루커우 대신에 뭐가 나온다? 루커우 추 나온다라고 우리 지난 영상에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루커우는 아세요? 그런데 추가 들어가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는 거죠. 입구예요. 루커우 추 나왔어요. 자, 심각하다 있습니다.严重 여러분 두처 차가 막히다. 很严重 이거 뭐죠? 이렇게 보면 살짝 보면 형용사 수러문인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어주세요. 형용사가 하나 있고 명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사로 생각하기보다는 차 막힘 이렇게 명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와, 형용사 하나 있고 명사가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주술수러문이에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严重 뭐가 심각할까요? 여러분 입구가 심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 막힘이 심각하다. 이렇게 주술이 뭐에 대한 루커추에 대한 수어로 쓰였습니다. 입구가 차 막히는 것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다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수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다? 주술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술 수어문이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입구가 차 막힘이 심합니다. 루커추 두처 很严重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형용사가 하나 있고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주술 수러문이다 라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누구 있습니까? 주어를 꾸며주는 관형어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어디에 입구가 고속도로의 입구가까지 마무리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高速公路的入口处堵车很严重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또 해결 방법. 저는 옌종이 나오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세트로 외우도록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두천 옌종 있네. 우리가 공부했던 거네. 그럼 바로 주술수럼을 몰라도 그냥 이 형태를 알기 때문에 수로자리에 넣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고속도로의 입구가 차 막히는 것이 심하다. 高速公路的入口处堵车很严重 까지 딱 마무리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따유에 나왔어요. 이것도 몰라요. 단어도 모르고 품사도 모르고 그래서 단어와 품사를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자, 따유에는요. 대략이라는 의미로서 부사예요. 부사입니다. 자, 근데 시험에 따유에만 안 나와요. 뭐도 나오냐면 같이 외우세요. 의미와 용법이 똑같아요. 대략이라고 해서 따까이도 시험에 같이 나와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 지금 20회 이상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그 20회 이상 나올 때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따유에가 나올 수도 있고 단어만 싹 바꿔서 따까이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부사예요. 자, 만리정성 나오죠. 장청. 여러분 쓰기 제2부분에 만리정성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 5번 외워놨다가 장청 나왔을 때 쓰기 제2부분에 쓰면 어때? 괜찮죠. 자, 쩔. 쌤, 뭡니까? 자, 이 문제는요. 추리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 추리가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꽁리가 나왔을 때는 이런 문형이에요. 자, A는 B에서부터 원래는 동사수로문이에요. 얼마만큼의 거리 간격이 떨어져 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에서부터 시작할게요. A는 B에서 얼마만큼의 거리 간격이 떨어져 있다. 이 문형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20회 이상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20회 이상 나올 때 리 대신에 뭐가 나올까요? 바꿔서 뭐가 나온다? 주의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수로 앞에 뭐 나올 수 있을까요? 부사 나와서 뭐 들어간다? 시자, 따유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 쌤 이거구나. 이게 기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5번에 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가 생략된 이거 자체가 뭐가 된? 명사가 수로가 된 뭐다? 명사수로문. 아, 쌤 이렇게 나와요? 그럼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형을 먼저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출발은 A는 B에서 얼마만큼의 거리 간격이 떨어져 있어. 그런데 리 대신에 더 어려웠겠죠. 주일이 나오고 요 생략되고 명사 수로문 앞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따유에나 혹은 따까이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A 자리에 같이 붙어져 있으니까 넣어보세요. 이곳은요. 这儿 어디로부터? 주일이 어디로부터? 만리장성 B 자리에 장청 수학 공식 대입하는 것처럼 다 넣으셔야 돼요. 이곳은 만리장성에서 这儿距离长城 부사 다유에 요 생략됐고 명사가 수로가 됐구나. 3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30公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 문형 뭐 들어가야 된다? A는 B에서 얼마만큼의 거리 간격이 떨어져 있다. 4급 준비하시면서 이 문형 모르시면 안 돼요. 정답 한번 읽어볼게요. 이곳은 만리장성에서 대략 30km가 떨어져 있다. 원래는 这儿距离长城大约有30公里. 이거 쓰기 제 이 부분에 쓰세요. 근데 요 생략에서 명사 수렴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생각도 못했죠, 여러분. 그래서 4번, 5번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술 수렴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과 우리 또 명사 수렴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HSK 오늘의 가회 쓰기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필수 동사가 있습니다. 필수 동사편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大家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4급 오늘의 가회 오민경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동사, 명사, 주술, 수로문에 대하여 학습해 보았죠. 이번 시험에는 시험 전 반드시 암기해야 할 동사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HSK 시험에 안 나올 수 없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되는 동사들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한 문항당 1분 기억하시죠? 총 5분간 영상을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문제를 다 풀고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现在开始! 앞서 학습해보았던 일반 술목 구조보다는 어려웠죠. 이렇게 긴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동사 문제는 평균 2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되고 있으니 문제 유형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오쌤이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시어 읽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치에는요. 2019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위치 주의하셔야 돼요. 나올 때마다 위치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체였어요. 1번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주의하셔야 돼요. 자, 为我做 그러면 나를 위해서 만들다 하다란 말이에요. 개사구 플러스 동사의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为我做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더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봤을 때 수어는 주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어가 진정한 수어일까요? 아니요. 1번에 보니까 간시의 별표. 자, 이 간시에는요, 여러분 감사하다란 말이에요. 누가 감사하죠?
내가 혹은 우리가 감사해요. 그래서 이 간시에는 시험에 1인칭 주어를 생략해서 나오는 동사입니다. 이 1인칭 주어를 생략해서 나오는 동사가 누구도 있냐면 축하하다,祝贺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동사는 꼭 묶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간시에, 祝贺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의 출제자의 의도는 뭐죠? 진정한 수로는 뭐다? 간시에야.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고마워요. 이게 진정한 수로고 그 뒤에는 뭐다?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자 모두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명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일체밖에 없어요. 일체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술, 목을 잡아주셔야 돼요. 일체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적어 앞에 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관용어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서 많이 틀리세요. 관용어의 형태 때문에. 누가? 모두가 같이 붙어져 있는 단어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개사구 플러스 동사 이 성분이 누구를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다. 이 섹션을 되게 많이 틀리세요. 관용어로 넣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나를 위해서 해준 일체를 감사합니다. 1번 출제자의 안시에처럼 祝贺처럼 1인칭 주어를 생략해서 나오는 동사를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간시에는요, 심리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정답을 많이 읽으십시오. 十分感谢大家为我做的一切. 그래서 1인칭 주어를 생략하고 들어갈 수 있는 수로 자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동사 감사합니다. 간시 축하하다, 祝贺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이었어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이라고 해요. 베이팡, 베이팡이 나오면 뭐도 나올 수 있을까요? 뒤에 보니까 난팡도 있어요. 비교해 주셔야 되겠죠? 자, 2번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역시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뭐라고 생각하다, 주에더. 여러분 시험에는요. 주에더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도 나온다? 뭐뭐라고 여기다, 认为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감으로 직접 느꼈을 때는 感觉. 그런데 이 感觉는요. 느꼈다라고 해서 결과보호가 들어가서 사문절을 많이 쓰지 않거든요. 주애를 딱 생략하고 간따오의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자, 이것만 나오냐? 아니요. 런웨이는 뭐뭐인 줄 알았다라고 했을 때 이외라는 동사도 지금 똑같은 생각, 사고의 동사들이에요. 전부 다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 그렇다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주술로 넣어주셔야 돼요. 저는 뭐뭐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딱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생각, 觉得 뭐뭐라고 여기다 认为 뭐뭐라고 느꼈다, 感到 뭐뭐인 줄 알았다, 이외에 나오면 바로 수로 자리에 들어가고 긴 목적어 가질 수 있는 동사 이렇게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원하대요. 凉快多了. 그러면 아주 시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 안에 뭐로 들어가야 될까요? 수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주 시원합니다. 凉快多了. 그러면 주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남방보다라는 했으니까 주어 자리에 북방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북방은 남방보다 남방 훨씬 시원합니다. 凉快多了. 자, 여러분 이 어휘 별표 붙어져 있으니까 고민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에 나왔었어요. 컨딩은 여기서는 부사로서 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방은 분명히 북방보다 훨씬 시원하다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목적어 안에 주어, 그 다음에 비교 대상, 수러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동사들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수러 자리에 팍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정답 한번 읽어보실까요? 북방이 남방보다 분명히 매우 시원하다라고 생각해요. 我觉得北方肯定比南方凉快多了。我觉得北方肯定比南方凉快多了. 까지 좋은 문장들을 많이 읽는 연습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3번은요. 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热누는 아셔야 돼요. 热누 나오면 어떤 술목의 구조가 나오냐면 완성热누 이렇게 딱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러 자리에 완성했어요.
完成了 무엇을요 여러분? 임무를 이렇게 딱 넣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술목이 이미 나왔으니까 뭐만 잡아주시면 돼요? 주어를 잡아주셔야 돼요. 명사 역할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人 내가 이 제시어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시험에 부사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안실이 분리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우십시오. 제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다? 부사야. 부사야. 그래서 부사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 술목 잡았습니다. 자, 근데 ren 앞에 누가 있어요? 관용어 있네요. 절반의 사람. 이빨의 ren. 관용어니까 이렇게만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초과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超过. 동사라서 분명히 완성하고 超过랑 충돌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특징을 알고 가셔야 돼요. 超过는요. 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4개의 제시어가 있는데 수와 관련되어 있는 제시어는 누구밖에 없어요? 반. 이빨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관용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다? 술목의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절반을 초과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풀어보게 시키면 차오구어 때문에 다 틀리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술목의 구조가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어. 그래서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절반을 초과하는 사람이 제때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차오구어 뒤에는 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어휘 별표 치세요. 适合 모르면 안 돼요. 어울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그러면 适合 딱 배우면 긴 목적어 나와야 되네. 만약에 여러분 适合와 挂在를 분리시켰다. 그러면 난이도 상될 거예요. 그 뒤에 이거 목적어 배치 못합니다. 근데 挂在를 같이 넣었어요. 여러분. 挂在는 동사. 在는 개사구가 수료 뒤에서 결과보호로 쓰인 형태. 이런 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在 뒤에는 어디에 걸었다라고 했으므로 뭐가 나와야 돼요? 장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술목의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울립니다. 适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무엇이 어울립니까? 그 이하가 목적어인데 목적어 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사 플러스 결과보호의 구조가 목적어로 되어 있어서 어디에 건다. 그러면 在 되는 장소 나와야 되니까 화장실, 이거 장소인지 모르시면 안 되겠죠. 손을 씻는 칸이라고 해서 洗手间里 어디에 적합하다고요? 화장실에 거는 것이 어울린다, 적합하다. 그리고 여러분, 适合는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동사예요. 很도 들어갈 수 있고 비지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험에 很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같이 결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잘 어울립니다. 수러. 그 이하가 목적어. 화장실에 거는 것이 어울립니다. 뭐가 여러분? 이 거울은요. 여러분 시험에 쓰기제 이 부분에 거울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울을 거는 그림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징즈 나왔고 꾸아 나왔고 어울리다 나오면 이런 문장 쓰기제 이 부분에 활용해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거울은요. 화장실에 거는 것이 어울립니다. 这个镜子很适合挂在洗手间里. 마침표까지 딱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4번에서 5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번이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제일 어려운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오정. 여러분 바오정은요. 사전적인 의미가 보장하다. 즉 다시 말하면 약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오정 딱 나오면 수러 자리에 바로 넣기. 이런 거에서 적용해 주셔야 돼요. 1년에 3회 이상 나오는 동사예요. 난이도 상입니다. 보장합니다. 자, 뭘 보장할까요? 여러분 역시 부사예요. 영원히. 그럼 영원히 뒤에는 뭐 나와야 될까요? 수러 나와야 되겠죠. 영원히 수러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예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뚱맞게 예, 도가 나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에 주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도 여러분 뿌간, 뿌간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런 뿌간은요. 동사로도 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조동사로 봐야 됩니다. 감히 뭐하지 않는다.
감히 동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얼른 보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 추추어는요. 이런 게 듣기 시험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추추어. 추추어는 실수하다는 말이에요. 실수하지 않는다. 이게 동사겠죠. 자, 하면 쉐이가 나왔어요. 단어 자체도 어려워요. 하나의 예문에 지금 4개의 모르는 단어가 있으니까 어순을 아예 한국어적인 의미를 아예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쌤이 그랬잖아요. 얘 나왔으니까 주어 잡아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하나씩 풀어가십시다. 보장합니다. 그런데 주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의문 대명사 명사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죠. 쉐이. 보세요. 어느 누구도 선생님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 보장합니다. 앞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얘와 같이 있는 성분 조동사 수로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감히 보장하지 못합니다. 谁也不敢保证 어느 누구도 감히 약속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목적어 안에 뭐가 동사가 수로가 되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약속하지 못합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영원히 같이 붙여져 있으니까 시작 용유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주어 잡는 것도 어려웠고 부사어도 어려웠고 목적어의 형태도 어려웠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영원히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谁也不敢保证永远不出错.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오쌤하고 한 번쯤은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영상을 마치기 전 추가 팁 하나 받고 가세요. 하루 3번, 아침에 1번, 점심 커피 마시면서 1번, 저녁에 자기 전에 1번 이렇게 일주일간 오쌤하고 같이 풀었던 문장을 반복해서 읽고 암기하면 단어도 쉽게 외울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HSK 오늘의 가요의 쓰기 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의 독해 제1부분 빈칸 채우기 편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大家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4급 오늘의 가요의 오민경입니다. 오늘은 독해 영역 시간 배분이 안 돼요 라고 고민하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독해 제1부분 빈칸 채우기 편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독해 각 파트별 문제풀이 꿀팁을 알려드려 여러분들이 HSK 4급 시험 성적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우선 문제를 한번 볼까요? 5문항이라고 해서 5분 안 됩니다. 3분. 기억하세요. 3분 영상을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문제를 다 풀고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现在开始. 문제를 풀어보니 쌤이 쓰기 파트에서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이유 알겠죠? 독해 제1부분은 점수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어휘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독해 제1부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독해 제1부분은요. 서술문과 대화문이 있는데 쌤은 오늘 시간 관계상 서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6개의 보기가 있어요. 근데 항상 아래 보기에 예시의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D번에 이 단어 모르시면 안 돼요. 끝까지 고수하다, 지엔출은 항상 소구하고 출발해 주셔야 돼요. D번은 아니다. 그러면 A, B, C, E, F까지 주어진 제시어의 의미, 그리고 당연히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품사를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A번 한번 볼게요. 이거 뭐죠? 즐겁다,开心 이거예요. 그런데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로서 기쁘다, 즐겁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B번.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자, 대충대충하다. 여러분 못 읽으실 수 있으니까 추신 이 정도는 읽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역시 품사는 형용사로서 세심하지 못하다, 대충대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C번도 역시 난이도가 좀 있어요. 기왕 뭐뭐한 바에. 자, 여러분
치란이에요. 그런데 접속사예요. 자, 여러분 C번의 G란은요. 빈칸의 위치가 중요해요. 빈칸이 접속사니까 어디 앞에 있어야 된다? 문장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단서. 그 다음에 G란은 G란 A, 그 다음에 지오라는 이러한 부사와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빈칸이 문장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쉼표 뒤에 지우가 있으면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G란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이거는 뭐죠? 왕복을 다녀왔을 때 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탕은 한 번 다녀오다, 이 탕 이렇게 호응을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앞에 빈칸 앞에 이가 있으면 정답은 뭐다? 탕이 들어가야 된다. 자, F1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기본 동사예요. 금지하다, 진실. 여러분 선생님이 A번에 이거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병음 넣어드렸고요. 다른 것들은 다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진실은 금지하다라는 의미로 동사예요.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읽어내셔야 돼요. 독해라고 해서 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A번에 카이신, B번에 추신, C번에 지란, A, G, O, B 이런 식의 호응구죠. 그 다음에 2번에 탕, F번에 진실. 자, 그럼 여러분 46번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앞에 누가 있어요? 이가 있어요. 쌤이 이와 호응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3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 시험 보실 때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바로 넘어가라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신 학우님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읽고 얼른 수로 잡아야 돼요. 자, 읽습니다. 非常感谢. 선생님 쓰기 편에서 이 동사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이하가 긴 목적어. 정말 감사해요. 你及时通知我. 당신이 즉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感谢 수로. 자, 여러분 이거 별표 독해 제2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그런 가정이 없었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我今天就要白跑. 여기 수로 나왔죠? 뛰다. 여러분 뛰다가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왔다 가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파오 이탕이 헛수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쓸데없이 한번 갔다 왔다라는 의미로서 헛수고하다. 한번 읽어볼게요. 바이파오 이탕. 하마터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헛수고 한번 할 뻔했어요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非常感谢你及时通知我否则我今天就要白跑一趟了 이렇게 또 역시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3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앞에 이가 있으므로 탕 넣어주시면 되겠고 두 개의 수러를 잡아라. 간시에 파오 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치엔칠 소가라고 했고 우리 46번에서 누가 여러분 탕이 정답이 되었어요. 그러면 A, B, C, F가 남았습니다. 자,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빈칸 앞에 쯔어머가 들어가면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형용사다. 그리고 거의 80%가 형용사고 아니면 동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답에 후보 잡아볼게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 정답의 후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A번에 칼신, B번에 추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앞뒤의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읽고 의미 파악해 주셔야 돼요. 我从来没有 별표. 여러분 이거 쓰기 제 1부분과 2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태껏 뭐뭐 하다. 从来没有 나오면 무조건 꾸어와 호응을 합니다. 여태껏 뭐만 적이 없어 라는 말이에요. 像 오늘처럼 这么 응 한 적이 없어. 和你聊天真高兴.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까오싱과 비슷한 어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즐거운 적이 없습니다. 정답의 후보 잡고 앞뒤에 문맥의 흐름으로서 여기는 뭐 들어가야 될까요? 카이신까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쯔어머가 단서가 되어서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단서를 잡고 해석을 해보세요. 오늘처럼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어.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기쁘다. 여러분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문제를 풀면서 수로를 빨리빨리 잡고 어디서 끊어 읽어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 정답이 된 것은 소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엔츠는 아예 안 되고 칼신 정답 되었고 탕 되었으니까 소거하시고 남은 제시어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48번 한번 볼게요. 飞机上
그렇죠. 비행기에서는 使用手机. 여러분 使用手机가 뭐예요? 휴대폰을 사용하다 술목이에요. 그럼 이 술목을 뭐로 취할 수 있을까요?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 빈칸에 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남은 동사 뭐밖에 없어요? 금지하다, 禁止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禁止 동사 아직까지 모르신다면 꼭 외워주셔야 돼요. 비행기상에서는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요? 飞行过程中 비행 과정 중에 手机也要关上 휴대폰도 뭐 해야 된다? 꺼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대폰도 꺼야 된다. 수로 딱 2개. 禁止, 그 다음에 关上 이렇게 얼른 수로를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여러분. 딱 정답이 된 것들은 딱 소거하세요. 소거하고 딱 남은 거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49번. 빈칸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빈칸의 위치가 주어 앞이나 주어 뒤에 들어가면 여기 뭐 넣어주면 되겠다?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가 중요하고 확인하세요. 아까 찌란 나오면 선생님 누구랑 비교한다 그랬어요? 찌우. 기왕 뭐뭐한 바에.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지란을 딱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바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로 잡을게요. 니 지란 이징醒了. 당신이 기왕 이미 일어난 바에 치우비에 당저 누워있지 마요. 起来 일어나서 洗脸 얼굴 씻고 刷牙 양치하세요. 이런 게 전부 다 수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사가 3개가 연결돼서 나올 수 있어요. 엄격하게 49번은 수로가 5개가 있어요. 이런 문장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빈칸의 위치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50번 한번 볼게요. 타이 러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고민할 문제도 아니에요. 타이 형용사 러예요. 당연히 제시어 딱딱 소거하면 남은 거 잡아주셔서 정답 잡을 수 있겠지만 타이 형용사 러. 그래서 남은 거 세심하지 못하다, 대충대충하다 이게 딱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단순하지만 선생님 여기에 중요한 문형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타천시의 타이 출신러. 그 사람 정말로 대충대충해. 세심하지 못해. 자 여러분 뜻밖의 부사 이거 듣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꼭 외우세요. 뜻밖의 의외로 뭘요 여러분? 자 리엔 명사 또 이거 모르면 독해 해석 못하십니다. 듣기도 나옵니다. 기차표조차도 왕지딸 들고 오는 것조차 있다니 라는 말이에요. 너무 대충대충한다. 시작 추신 이거요. 그 다음에 들고 오는 것을 잊었다. 시작 왕지딸 있다. 왕지. 그런데 뭐조차도요. 리엔 에이 또비. 그래서 이런 문형들을 꼭 암기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뭐조차도 명사를 강조하는 구문입니다. 连火车票都忘记带了. 어떻게 여러분? 竟然 뜻밖의 라고 딱 포인트 잡으셔야 되겠죠. 정답 한번 읽어보실까요? 他真是太粗心了竟然连火车票都忘记带了 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독해 제1부분은 이렇게 푸는구나 느낌이 오시나요? 독해 문제 풀이를 할 때는 무조건 해석이 아닌 빈칸 앞뒤를 살피셔야만 합니다.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 또는 빈칸의 위치 등이 문제 푸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HSK 과외 독해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절대로 점수가 오르지 않는 독해 제2부분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大家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4급 오늘의 과외 오민경입니다. 오늘은 독해 제2부분이 독해 파트 중 가장 어려워요 라고 고민하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절대 점수가 오르지 않는 독해 제2부분 편을 독파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5셈만의 꿀팁으로 독해 제2부분 점수 확실하게 올려드릴게요. 그럼 우선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섯 문항이라고 해서 5분 안 됩니다. 3분에서 4분 정도 영상을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문제를 다 풀고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现在开始. 자, 문제를 다 푸셨다면 지금부터 독해 제2부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보실게요. A번 보니까 딴이 나왔어요. 여러분, 딴은 누구의 축약형이다?
但是의 주격형이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상반되는 내용이거든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비록 A이지만 누구 있어요? 虽然 이거 난이도 하예요. 虽然 A, 但是 B 이렇게 호응구조를 마킹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但是 나오면 이 但是가 호응할 수 있는 접속사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A, B, C에 누가 없어요? 虽然이 없죠. 虽然 대신에 난이도가 올라가는 제시어, 접속사, 비록 뭐뭐이지만 尽管 이 두 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虽然 A, 但是 B 혹은 尽管但그러면 여러분 바로 정답 체크하셔야 되겠죠.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준다? C와 A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지문이 뭐에 관련된 이야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뭐에 관련된 예문일까요? 중국 경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극 꼭 정확한 성조와 발음을 읽어주셔야 돼요. 尽管中国京剧 중국 경극이 술어잡으세요. 只有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적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과 연결되니까 딴, 위, 여러분 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위는요 문어체적인 표현이고 이걸 난이도를 좀 낮추면 허와 끈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뭐와겠죠. 그럼 내가 이거 몰라도 뭐뭐와 그럼 수로 뭐 있어요? 샹비 비교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누구누구와 비교하면 그 뒤에는 뭐 나와야 될까요? 내용 나와야 되겠죠. 보세요. 쌤 지금 전체 해석 안 했잖아요. 이런 걸 스킵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극을 대신하니 어디 뒤에 들어가야 될까요? 중국 경극이 언급이 되고 그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C와 A가 호응구조고 비교하면 중국 경극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B번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답 빨리 찾아주시면 되겠고 빨리 수로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극이 누구와 비교했을 때 중국 경극이 发展得很快 발전이 빠르고 发展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深 몰라도 돼요. 깊다란 말인데 受 받습니다. 人们的喜爱 사람들의 사랑을 깊게 받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중국 경극에 관한 이야기고 접속사의 호응구조 虽然 A, 但是 B까지 마무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볼게요. 这种情况下 이러한 종류의 상황,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그러므로 문장절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는 단서를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就需要,需要 모르시면 안 돼요.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필요합니다. 需要가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모르시면 안 돼요. 及时解释, 즉시 해명하다.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B번 보겠습니다. 两个人在一起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总会出现 항상 나타날 거예요. 뭐가 여러분? 一些误会 약간의 오해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在 동사고 出现 동사고 误会 出现에 대한 목적어예요. 저는 이것만 여러분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항상 약간의 오해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오해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정답은 B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A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즉시 해명하면 필요하는데 자, 그럼 C번 이거 난이도 중 이거 자체를 모르세요. 자, 쌤이랑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자,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A번도 문장 제일 앞에 못 들어가고 C번도 못 들어가고 이런 걸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럼 뭘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해명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겠죠. 뭐가요? 误会 선생님 이거 안 봅니다. 就可能越来越안 보고 수로잡습니다. 오해가 깊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스킵해 주셔야 돼요. 아, 선생님 저는 이런 걸 다 해석하고 있었네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주술, 술목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즉시 해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C번은 어디 뒤에 들어갈까요? A라는 가정을 하지 않으면 이라고 있기 때문에 C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뭡니까? B, A, C.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를 틀렸다면 수로를 못 잡았을 거예요. 많아봤자 수로는 4개에서 5개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4급을 준비하는 학우님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읽을 때 뭐가 수로인지를 몰라요. 쌤이랑 한번 잡아볼게요. 지우는 화예요. 이걸 꽃이라고 알면 안 돼요. 얼마의 시간을 쓰다, 얼마의 돈을 쓰다예요. 자, 그러면 比较少的 까지 안 봐도 되겠죠. 관용어로 쓰였어요. 时间和力气 이거예요. 그래서 술목 이렇게 딱 잡아주셔야 돼요. 시간과 노력을 쓰다.
그러면 또 나오네요.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하셔야 돼요. 취더 얻을 수 있어요. 안 보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안 보니까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부사어버리고 관용어버린다. 너무 중요한 팁이겠죠? 그래서 시간과 힘을 쓰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문장 앞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자, B본부 들어가겠습니다. 事半功倍 여러분 독해제 이 부분에 열문항 중에 사자성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 아이는 듣게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서 중요해요. 자, 事半이 뭐예요? 일을 반만 했어요. 그런데 꽁배, 공로가 어떻게 됐다? 배가 되었어요. 적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사자성어가 나오면 레파토리예요. 이런 게 나오면 그것의 의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사자성어 나오면 그것의 의미는 이다. 내용 잡아줘야 되겠네. 자, 여러분 3번도 접속사의 호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A 하기만 하면 只要 주의하고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 A에서 봤던 지우가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A 하기만 하면 B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의하고 나왔으니까 지우 넣어서 정답은 뭐예요? 너무 쉽죠. B, C, A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술목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것을 해석하니 시간 배분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또 C번도 마찬가지예요. 수로 잡으세요. 찾기만 하면 이거 안 봐도 되겠죠. 正确方法 일을 할 때의 정확한 방법을 찾기만 하면 비교적 적은 시간과 힘을 들여서더라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거 해석 안 하셔도 충분히 문제는 풀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5문제 중에 4번이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A번 읽어보세요. 做事情 끊어 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일을 할 때 往往需要 필요합니다. 또 需要 나왔어요. 照顾大的方面 큰 방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방면을 고려하다. 이렇게 목적어의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작은 섹션으로 끊어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걸 못 하시더라고요. 다시 들어갈게요. 일을 할 때는요. 필요합니다. 종종 필요합니다. 큰 방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B번 볼게요. 여러분, 얼은요, 앞뒤의 상반관계에 따라서 그래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지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단서는 문장 제일 앞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放弃掉 여러분, 放弃가 뭐죠? 사급 오이로서 포기해버린다. 뭘요? 整个森林 여러분,森林은 듣기도 많이 나와요. 숲이에요. 전체 숲을 포기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연결돼야 될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C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웠겠어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을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换句话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换句话说가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일을 할 때 큰 방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먼저 A번 들어가야 되겠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就是不要 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진진 몰라 패스하고 为了 무엇을 위하여 하나의 큰 나무를 위해서 为了一棵大树한 그루의 큰 나무를 위해서 그러면 为了 나왔으니까 뭘 연결해야 될까요? 그래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为了와 而 호응하기 때문에 정답은 A 나오고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리고 B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단지 한 그루의 큰 나무를 위해서 뭐 하지 마라. 전체 숲을 포기하지 VR로 연결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A번이 4번이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국어는요. 제일 먼저 원인 결과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내용이 먼저 나와요. 추상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학우님들께서 이 섹션에서 제일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큰 방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바꿔서 얘기하자면 한 그루의 나무를 위해서 전체의 숲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들을 추상적인 내용이 나왔고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A, C, B까지 마무리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4번 제일 어려우셨죠? 추상적인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꼭 논리구조 사고해 주셔야 돼요.
자,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번 보니까 全长约 5,550미. 전체 길이가 5,550m래요. 자, 뭐가? 주어. 이런 마킹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도 A번에 부사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어요. 조동사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어요. 어떻게 조동사하고 부사가 문장 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필요하겠죠. 이런 연습하셔야 됩니다. 주어가 필요한 문장, 그래서 이거 A번 문장 제 앞에 못 들어간다를 마킹해 주셔야 돼요. 전체 길이가 5,550m고 在当时 당시에 그럼 그 뒤에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내용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5번은 선생님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유명한 장소가 나올 수 있어요. 지명이 나왔어요.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세요. 저는 그거 그냥 고유명사로 이렇게 마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아오 정도는 알아야 돼요. 다리예요. 다리인데 따치아오 긴 다리 있잖아요. 서울에도 뭐 양화대교, 마포대교, 성산대교 등 이런 것들을 따치아오라고 해요. 그러면 허난성의 정조 정주의 황허공로 따치아오. 여러분 이건 고유명사예요. 이걸 내가 왜 해석해줘야 돼? 안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고 위 이지오 바리오니에 여러분 위는 짜이의 대신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짜이가 일반 해화상에서 쓰는 표현이라면 이렇게 문어체적인 표현에 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986년에 몰라도 되고 정시 통처 정식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개통하다는 말 쓰잖아요. 통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따치ao 이 대교가 1986년에 정식적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 대교가 주어 자리에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의 전체 길이가 5,550m이니까 B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A가 들어가야 되겠고 당시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보세요. 퀘션 마크. 누구를 대신한다? 따치아오를 대신하니까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대교가요. 이거 너무 좋은 예문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被人们 뭐뭐라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认为 뭐라고 인식이 되어지는데요. 是. 자, 여러분 요즘 들어서 아시아라는 단어가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네요. 읽어볼게요. 야조 第一公路大桥 아시아의 첫 번째 대교라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수로 개통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길이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A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 정답 C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독해는 철저한 시간 배분이 필요합니다. 전체의 내용을 자세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하고 조금 전에 문제 풀었던 것처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수어예요. 수어 위주로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문맥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의 대다수가 원인 결과의 논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앞에 원인, 뒤에 결과의 순으로 어순배열하도록 연습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어감이 부족하면 어순배열에서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자주 틀리는 문장은 또 푼다고 해서 또 틀려요. 그래서 정답을 적고 그 정답대로 많이 읽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번 HSK 오늘의 가회 독해편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독해 영역 80점 이상 받을 수 있다 편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大家再见。